여러분, 한때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던 무역이 어떻게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안전을 보장받는 여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몽골 제국이 만든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 덕분이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무역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인들이 왜 목숨을 걸어야만 했는지, 그 분열된 교역로의 문제점에서 시작해서요.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통합해버린 몽골의 등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물류혁명을 일으켜 팍스 몽골리카라는 황금시대를 열었는지, 더 나아가 그 거대한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몽골 시대의 그 대단한 번영이 있기 전 실크로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길이 아니었어요. 곳곳이 끊어져 있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야말로 분절된 네트워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이후 실크로드에서 상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역길에 오른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말 그대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강력한 중앙 권력이었던 당나라가 흔들리면서부터였죠. 그 힘의 공백을 티베트, 위구르 같은 여러 세력들이 파고들면서 길을 조각조각 나눠먹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잘 닦인 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되고 통행료도 제멋대로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위험한 국도들로 갈라져 버린 셈이죠. 정리하자면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약탈은 일상이었고 안전은 사치였어요. 구간마다 다른 세금과 통행료 때문에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을 지경이었죠. 한때 번성했던 교역 도시들은 활기를 잃어갔고요. 이러니 상인들이 더 안전한 바닷길로 눈을 돌리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육상무역 시스템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이었어요. 바로 이때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정말 거대한 힘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재편한 몽골 제국입니다. 이 타임라인 속도 좀 보세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칭기즈칸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하나로 묶은 뒤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이전에는 수많은 국가로 나뉘어 있던 그 광대한 지역을 단 하나의 제국 아래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몽골의 진짜 대단한 점은요, 그냥 땅만 넓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무역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보호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요, 분절되고 위험하고 느려 터졌던 길이 통일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동맥으로 완전히 탈바꾼 겁니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류의 혁명이었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혁명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몽골은요, 마치 거대한 무역 운영 체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제국의 질서를 세우는 소프트웨어인 법, 그 길 위를 달리는 사용자인 상단,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받치는 하드웨어인 기반 시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거죠.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야사입니다. 칭기즈칸이 만든 이 엄격한 법은 제국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됐어요. 특히 상인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요, 그냥 좀도둑질이 아니라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돼서 정말 무섭게 처벌받았습니다. 덕분에 상인들은 처음으로 이 넓은 땅 어디에서든 예측 가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길 위를 달리는 모바일 플랫폼, 바로 카라반입니다. 수백, 수천의 상인과 동물, 경비병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다니니까 외부 위협도 막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보도 교환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죠. 이건 단순한 상인 무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물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걸 떠받치는 하드웨어, 바로 카라반사라입니다. 일정 거리마다 설치된 이 거대한 숙소는 단순한 여관이 아니었어요. 이건 안전한 요새이자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 또 정보교류의 허브였던 거죠. 지친 카라반이 푹 쉬어가고 물자를 보충하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자, 이렇게 야사, 카라반사라이라는 세 개의 똠닐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전례 없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립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이 가져온 평화라고 부르죠. 당시 이 시대가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물론 약간의 과장은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몽골 시스템이 가져온 그 엄청난 안정감과 질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 상인들이 안전하게 동쪽 끝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 동서양의 교역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길 위로 오고 간 게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물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훗날 유럽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화약, 나침반, 인쇄술 같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 길을 통해 서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이 거대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 팍스 몽골리카는요, 13세기 중반부터 무려 10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한 세기에 걸친 이 안정기야말로 동서양 문명이 서로를 제대로 발견하고 섞이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물류 네트워크는 그저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정신은 오늘날 바로 지금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할 것 같던 팍스 몽골리카도 끝은 있었죠. 몽골 제국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육로는 다시 위험해졌고 세계 무역의 중심축은 대항해 시대를 맞이한 바닷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몽골 시대의 시스템과 오늘날의 거대 경제 구상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어요. 제국의 법이었던 야사는 현대의 국제협약으로, 거점이었던 카라반사라이는 고속철도와 항만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오고 가는 물건이 비단에서 에너지와 인프라로 바뀌었지만 거대한 연결망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거리를 좁힌다는 그 핵심 철학은 수세기를 뛰어넘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실크로드가 동서양 문명을 만나게 하고 세계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들은 과연 우리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가게 될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